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식모기를 하루 앞두고 발생한 2019년 4.4 산불. 내일이면 꼭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대형 산불의 교훈으로 달라진 고성의 산불 대책을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디 야산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방송국도 리조트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뼈대만 남았습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 축구장 1,700개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된 산불의 흔적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성 지역은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3년 연속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모두 1,746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백서를 발간하는 등 피해를 집계한 고성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 자발적으로 산불 진화에 나섰고 실제 진화에 도움이 됐던 물차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계속 한 군데 집중으로 그 최고 앞선 넘어가는 물을 이제 거기다 집중적으로 이제 분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구나. 협약을 맺은 물차는 모두 27대. 농약을 치는 용도인 광역 방제기도 산불을 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성군은 지난 2020년 토성면 도언리 산불의 원인이었던 화목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재 펠릿으로 바꾸는 데 공들여 82대의 보일러와 난로를 바꿨습니다. 산불은 발생 이후에도 후속 피해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바로 피해목입니다. 고성군은 산불 피해지에 세운 공장에서 피해목을 갈아 목재 펠릿을 생산합니다. 지자체가 피해목을 활용해 직접 목재 펠릿을 만드는 곳은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벌채목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펠릿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목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펠릿 연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고성 지역 주민들에게만 시중의 절반 가격인 20kg 6,0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와 비교해 화재 위험은 크게 줄고 비용은 저렴하면서 남은 재를 비료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위험도가 많이 높고 불꽃 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펠렛 보일러는 이번 보일러가 이중으로 타는 보일러라 가지고 산불이 쓸고 간 아픈 흔적을 딛고 다시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진화 대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릉 옥계항에서 대규모 마약을 싣고 있던 외국 선적배를 해경과 세관이 미국 FBI와 공조 수사를 펼쳐 적발했습니다. 이틀째 수사를 벌인 결과 이번에 적발된 마약 규모가 2톤, 시가로 1조 원가량이고 무려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나라 마약 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밝혀졌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어젯밤 강릉 옥계항. 적발한 마약 추정물질 덩어리들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항 바깥쪽에 내려놓습니다. 해경 마약수사대와 과학수사팀 수사관들이 명품으로 포장된 포장재를 찢어 마약 의심물질을 확인합니다. 해경과 관세청이 합동수사를 벌인 결과 처음 발견한 양은 150kg가량. 배를 샅샅이 뒤질수록 숨겨둔 마약이 속속 발견되며 1톤, 1.7톤까지 늘어나더니 코카인 블록 50여 개가 숨겨져 있었고 모두 합쳐 2톤이 발견됐습니다. 시가 1조 원대, 동시에 6,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우리나라 마약 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사상 최대 적발이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국경 강화 정치를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남미 국가에 있는 마약 범죄 조직들이 저희 한국이나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이런 아태 지역으로 시장을 개척하려 한다는 첩보가 사실 있었거든요. 현재 강릉 옥계항에는 길이 190m, 너비 32m의 32,000톤급 루니타 그림스타드호가 정박돼 있습니다. 현재 이 배에선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진 최소 2주에서 길면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0명이 모두 필리핀 국적인데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국제마약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취한 모발과 소변,
압수한 마약 의심 물질 샘플을 국과수에 의뢰해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선원에 대한 마약 출처와 유통 경로, 화물선 경로 등을 추적 수사할 방침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특히 루니타 그림스타드호가 중남미를 출발한 뒤 지난달엔 평택항과 중국을 거쳐 강릉 옥계항으로 들어왔다며 이 마약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바로 내일로 다가오면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간절하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막바지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발의로부터 111일,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8일 만에 그 결과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빗발이 날리는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렁찹니다.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시민들은 헌재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불안과 분노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앞선 세대가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지키고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당부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붕괴일 것입니다. 또 공정과 상식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내세우며 당선된 윤 대통령이 법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이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12.3 계엄 선포, 12.7 탄핵 잊지 맙시다. 우리 기억합시다.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 저녁에도 원주와 춘천, 홍천에서 탄핵 촉구 집회가, 강릉 등 8개 지역에서 파면 촉구 집중 선전전이 펼쳐졌습니다. 선고가 이루어지는 내일 오전에는 원주 의료원 사거리와 강릉 월화거리, 춘천 거두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모여 헌재의 결정을 생중계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에 반대한다는 보수단체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는 찬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치안 유지에 비상이 걸린 경찰은 내일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비태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8대0의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내란이라는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게 파면 이외의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내일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참여한 시민들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헌법을 파괴했다며 탄핵을 외쳤습니다. 헌재는 올바른 정의의 판단을 내려서 우리나라가 정말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선진국으로 도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이어 맞불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내란으로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드시 대통령께서는 기가 각하가 되어서 직무에 꼭 복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걸로 우려되자 치안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선고 당일 가용 가능한 경찰력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탄핵 찬반 집회 현장을 비롯해 도내 정당과 국회의원 사무실, 춘천지법과 지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비 인력을 고정 배치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 1시간 전부터 춘천 거두 사거리에서는 대형 LED를 통한 탄핵 심판 생중계에 이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주말까지 잇따라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불안해진 정치 상황으로 내수시장과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강원 경제는 아직도 봄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면 위축된 소비가 회복되길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41년째 춘천 닭갈비 골목에서 장사를 해온 연진숙 씨. 수많은 경제 위기와 침체를 겪었지만 요즘은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줄어든 회식과 단체 예약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래도 뭐 이제 뭐 칸막이를 해라 어쩌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쩐지 더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빈 상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강원도 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17%로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침체 국면은 해가 바뀌고도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적인 불안과 상경기 침체로 상업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소비를 줄였습니다. 올해 2월 강원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94.5로 기준점인 100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신용카드 소비액을 분석했더니 외식이나 식재료 구입은 물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지출이 2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전혀 먹지요. 그러면 꿈도 못 꾸죠. 뭐 서민들이 뭐 살기 힘든데, 서민들 살기 힘든데 물가도 다 비싸고 뭐. 관광업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2월 관광객은 20% 가까이 줄었고 관광업 매출도 감소로 전환됐습니다. 강원 경제는 관광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기가 위축이 되면 소비자들은 일단 관광 소비, 사치품 소비부터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경기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불안정성.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은 다시 상권이 활기차게 살아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내일 근덕면 상맹방리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맹방 유채꽃 축제에선 버스킹과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페이스 페인팅과 네일 아트, 샌드 아트와 같은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모레 오후 1시 30분부터 MBC 강원영동 라디오 공개 방송이 진행돼 설아윤, 신승태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속초시가 2023년까지 인구 10만 명과 연간 방문객 3천만 명 달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인구 정책의 키워드를 방어에서 도약으로 전환해 출산과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유입 확대와 정주 여건 강화, 산업 다변화에 중점을 두면서 현재 8만 명대인 인구를 10만 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연평균 15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돼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정주 인구로 유입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인 삼척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삼척시는 오늘 강원대 삼척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발전 특구 사업 성과 포럼을 열고 교육발전 특구 사업 현황 보고와 우수 사례 발표 등을 갖고 교육발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 기관은 앞으로 지역 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스쿨타운 조성, 지역 산업 연계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등의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매년 30억 원의 국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태백시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배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법인 등입니다. 지원 규모는 6개월에 최대 200건까지 배송 한 건당 3,000원씩이며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면 제외됩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6월 30일까지 태백시청 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삼척시가 다음 달까지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반영을 위한 제안 사업을 접수합니다. 제안 대상 사업은 삼척시 발전과 주민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0만 원 미만 등 지원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양군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은 태양광 59가구와 지열 3가구 등 6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보조금은 에너지원과 설비 용량에 따라 태양광은 최대 353만 원, 지열은 최대 1,900만 원까지 지원되고 별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